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길인데 장맛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고 차가 많이 막힙니다. 해서 빨리 가는 거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과 좀 편안하게 유튜브로 대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 촬영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차 안에서 이따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 안에서 촬영할 때 촬영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운전에 99% 신경 쓰고 1%만 촬영에 신경 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보니까 그냥 촬영을 한다 하고 카메라 앞에서 우리 PD님들 있고 이렇게 촬영 모드로 촬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 혼자서 그냥 스마트폰 켜고 촬영할 때가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시작한다. 좀 철학적이죠.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시작한다. 제가 어제 급하게 상가 임장을 좀 다녀왔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 괜찮은 물건이 나온 게 없나 하고 버릇처럼 이따금 검색을 하는데 어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가격으로 상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매매도 나와 있고 임대도 나와 있고 같은 이제 상가에 이게 정상적인 건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 상가가 한 15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치면 그런데 10억 정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되게 싸게 나왔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정상적인 매물이 맞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갔죠. 이럴 때는 뭐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 급매물 싼 게 나오면 바로 달려가야죠.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런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유 오피스 사업도 작년 1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는 뭐 다른 이런 상가를 활용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위치가 좋은 상가였고 거기서 뭘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어서 갔는데 마침 깜짝 놀랐어요. 이제 비어있는 상가입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나간 곳인데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이제 하던 곳인 거예요.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신 상태죠. 나가신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임대 기간은 끝나지 않아서 상가 임차인은 이제 장사는 그만하지만 나갔지만 임대료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매매 가격이 굉장히 싸게 시장에 나와 있더라.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좀 의아했던 거예요.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였고 공유 오피스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어요. 뭐 입지, 물리적인 조건, 크기, 뭐 여러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분이 뭐가 안 맞았는지 좀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지고 나가셨고 나가실 때 얼마나 뭐랄까요 잘 안 됐는지 그 흔적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직 시설이나 집기 같은 것들이 깨끗합니다. 아직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놓고 나가신 거예요. 이거를 뭐 철거를 해야 된다면 내가 나중에 돈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쓰겠다면 그냥 다 이 시설과 집기까지 권리금 같은 거 필요 없이 다 쓰시려면 쓰셔라 하고 그냥 다 버려두고 가신 거예요.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 땡큐인 거죠. 아직 이제 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는 단계고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같은 부동산, 같은 상가
이 같은 사업을 갖고 누군가는 이거 안 좋다 하고 버리고, 그렇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버리고, 누군가는 어이구 이런 노다지가 다 있다니 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취하고. 이게 꼭 이런 사업, 장사 이런 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투자 시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15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 실제로 거의 이런 경우의 연속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지방 소형 아파트 매입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고, 경매로. 그때 뭐 2009년, 2010년 이 미국 그 리먼발 금융위기, 이게 한참이었던 시기여서 제가 돌아다녔던 곳들의 부동산 소형 아파트 가격이 되게 헐값이었고, 사람들을 막 좀 던지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정말 몰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여서 막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됐고, 그리고 2013년, 14년부터는 수도권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더 했어요. 2013년, 14년이 수도권 주택시장의 최바닥 시장이었거든요. 제가 갔던 뭐 서울, 뭐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들에 제가 갈 때마다 부동산 이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지금 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고, 특히 집주인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집을 다 파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분당에 갔더니요, 2014년에 분당에 방 3개짜리 27평형 아파트를 제가 이제 사러 갔는데, 아무도 안 살 때였어요.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셨는데, 매도자께서, 이분이 원 분양자인 거예요. 분당 신도시에 90년대 초반에 분양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거예요. 분양 가격이 대단한 거죠. 27평 아파트 분양 가격 얼마였을 것 같아요? 분당 신도시에. 그 당시에 뭐 6천만 원인가 이랬습니다. 90년대. 뭐 그 6천만 원이란 가격에 비하면 제가 뭐 한 3억 초반에 매입을 했으니까 뭐 오르긴 오른 거였습니다만. 근데 그분은 가격이 훨씬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몇 억이나 떨어진 가격에 저한테 파신 거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부동산을 누군가는 팔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그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겨우겨우 파신 거죠. 이분은 내놓은 지 1년 만에 파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회를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싸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부동산은 거의 이거의 연속입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식의 투자만을 거의 계속 해왔죠. 뭐냐면 파는 사람들이 제발 좀 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기, 그런 지역 위주로 저는 투자를 했었고, 거의 남들이 잘 안 살 때, 그러거나 아니면 남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물건들, 그런 거 위주로 사다 보니 계속 이와 같은 경험을 계속 하는 겁니다. 파시는 분들은 빨리 못 팔아서 안달이고, 저는 조용히 이것을 좋은 가격에 사드리고, 이제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저는 주식 투자를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뭐 우리사주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저 퇴직할 때 보험 형식으로 우량주 사두고 그냥 쟁여뒀던 거, 뭐 이게 저의 주식의 전부였는데, 주식 투자를 그동안 거의 안 하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 공부 같은 거 공부를 잘 안 해요. 안 했어요. 요즘에 뭐 책만 좀 보고 있고,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사는 거에는. 이런 거죠. 뭐냐면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누가 봐도 괜찮은 기업의 주식 가격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누가 봐도 싸고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했다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본 가치를 이제 바랄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아니면 좀 더 오랫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 지금까지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제가 뭐 10여 년 전에 샀던 주식 전혀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량 주식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국내 주식을 3개 종목, 3개 기업의 주식을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지금 제가 사고 있는 가격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 가격에 계속 있거나 이 가격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 저는 계속 살 겁니다. 이미 역대를 매수했습니다만 아주 지금 매력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주식 시장이야말로 정확히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주식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그쵸? 네.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면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던지는 주식을 기쁘게 사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회와 가치를 보는 눈, 타이밍을 보는 눈, 이 눈이 결국은 관건인 거죠. 그리고 그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겸손한 자세로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사업이란 비관론자들이 힘들어하면서 포기한 것을 낙관론자들이 기쁘게 취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업가가 되려면 비관주의자보다는 낙관주의자의 길을 택해라 라고 쓰신 글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이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비관론자 팀보다는 낙관론자 팀에 들어가십시오. 무조건 좋을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좀 더 뭐랄까요, 기회를 볼 줄 아는 그럴 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고요. 어떤 실패의 가능성보다 성공의 가능성, 이걸 더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 뭔가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기회가 생겨나고.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시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한계를 두지 마시고 조금 시장이 안 좋을수록 또 뭔가 약간 위기가 올수록 이럴 때일수록 소수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회를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버리는 사람보다는 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